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쭉 제가 중앙정부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장님의 거짓말. 그러니까 여기 자치단체장을 전부 총칭해서 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시장님도 예산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이지만 진실일까 하는 거죠.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죠. 누구도 자기 월급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떤 지자체도 돈이 많아서 뭐 정말 참을 수 없게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지만 진실은 뭐냐면 이게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비해서 예산이 없다는 건지, 정말 절대적으로 정말 우리 생존이 힘들 정도 돈이 없다는 건지, 그런 것을 비견해 보면 진실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큰 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를 할 때도 사실은 적은가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앞에 주어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가로치고.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죠. 만약에 단체장이 정말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예산을 쓰겠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밀리거나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쓰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단체장이 물론 결정하는 거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내용을 알게 되고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 가치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집단의 판단이 되고 민주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가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예산이 지역별로 소외가 된 적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좀 나라의 모습을 좀 갖추기 힘들었었던 시기, 약간은 좀 이렇게 형성 시기에 있었던, 뭐 제가 볼 때는 한 80년대 중반 정도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할 때였죠, 그때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재량 예산이 이렇게 뭐 영원한 비율이 뭐 거의 9대1 이렇게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전라북도 어디를 80년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군청 소지지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소지가 그러할진데 다른 곳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냐면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나서 88년에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하튼 뭐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가 돌아가고 견제가 되고 하면서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정도 되면은 예산이 좀 형평이 좀 맞춰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 90년대부터는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외되었다 이런 것에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대통령을 배출 안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는 광역 기준으로 보면 아는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참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는 좀 전남이 조금 덜 받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역설적이죠. 그래서 소외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지역 특별히 떴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게 아까 대통령 배출하고 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특정 지역에서 잠깐 많이 받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 예산을 한 5천억인가 더 늘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진짜 많이 늘어난 곳은 어디였냐면 이 경남에 있는 모 군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재경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를 가져왔다, 얼마 특별히 가져왔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액수보다는 비율이죠. 1조를 쓰고 있는데 5천억 갖고 온 데보다 2천억을 썼는데
4천억에 온 곳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준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 특별하거나 소외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님의 3대 거짓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그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더라. 자기들 그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만금에 1년에 3천억이 지난 20년간 지원됐고 앞으로 10년 넘게 지원될 거예요. 근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이게 우리 지역에 특별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기재부 예산실장도 만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딴 쪽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며 지자체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저항을 하겠죠. 문제 제기를 하고 막 숫자 세고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충청도에는 백제문화 관광사업, 경북에는 안동 유교문화 보건사업, 그리고 뭐 경남 이런 데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알므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공짜로 오는 돈, 그냥 안 올 수 있는데 왔다고 생각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이게 공짜로 오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양쪽에 어느 쪽이 좀 더 좀 대충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쪽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공짜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뭐 좀 낭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어차피 안 올 게 온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낭비적 요소가 분명히 많은데 오면 지역경영 좀 더 도움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깨닫고 그런 돈이 여기에 쓰이는 게 맞는 거냐 다른 데 쓰이는 게 맞는 거냐.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국립대학을 무상으로 다니는 게 맞는 거냐.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거냐. 물론 난 죽어도 새만금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건 안 될 일 아닐까? 차라리 교육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건 가치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산 얘기하면 낭비 아니면 효과적인 투자 이 두 가지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가 사람 개인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고 얘기하는 거나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꼭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차이다. 그래서 시장님의 거짓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산이 없다, 우리 지역은 소외되었다, 특별히 따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허술하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 공짜나 마구 어떤 소외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런 시각을 좀 견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각을 갖는데 무슨 대단한 학술적인 서적을 보지 않아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 보도만 열심히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 보도도 요즘 신문도 안 보고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몇 개 선정적인 기사만 보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참 이게 왜 제목이 왜 이런 게 달렸지? 전혀 내용과 상관없는데 이런 기사 보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주민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딜 것 같습니까? 1인당. 광역과 기초 합쳐서. 서울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아닌 것 같으면 울산 나와요. 전남이 1등이고요. 2등이 강원도하고 경북이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거의 중간 이하예요. 꼴찌는 어딜까요? 아닙니다. 경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요. 또 밀집 도시들이 좀 예산이 적어요. 1인당 예산이. 물론 옛날엔 이해가 됐는데 왜냐면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 요즘은 인프라가 다 깔려버렸기 때문에 형평이 안 맞는다. 왜냐하면 복지에 많이 들어가는데 도시 지역이 손해를 봐요. 그런 문제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손해를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뜻밖이죠. 그런데 줄기차게 지역 소외를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전남과 경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화돼 있다 예산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할 때는 좀 숙고하고 뭐랄까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경복궁하고 자금성이랑 어디가 더 넓을까요? 얼마나 넓을까요? 어떤 분들 100배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책으로 조사를 다 했는데 65대 100이에요. 그러니까 2배도 아니고 1배 반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가보신 분들도 화를 내세요. 그럴 리가 없어!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그 면적이 다 정확히 나와 있고요. 우리 인터넷 들어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고 층이 2배가 높아요. 조선시대 초기에 사실 3개월마다 한 번씩 파견해서 절대로 높이 못 올리게 명나라에서 간섭을 했거든요. 여하튼 예산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러한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노력, 그리고 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알려주는 노력을 행정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의회나 이런 데서도 정확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자치단체 정말 그 차별이 있는지 시장님은 어떤 잘못 알고 있는 게 뭔지 어떤 격차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시민들이 시장님의 거짓말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시민단체에 활동하는 거 말고는 시장님의 거짓말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거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그런 시장님의 거짓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시민단체가 되게 적어요. 우리는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이제 시민단체가 적지만 이제 워낙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과잉대표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의회가 이 역할을 했었어야 되죠. 근데 의회가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좀 시민단체 역할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나 이런 팩트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그걸 보완하려고 생겼는데 또 오히려 의회가 그 주민참여 예산 하는 걸 우리 권한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 견제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의회 방송 시청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또 찾아보고 언론도 그런 기사를 찾아봐야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 절대 안 보고 무슨 계속 한강 살인 사건 이런 것만 계속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 그것만 이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모임도 만들고 관심도 갖고 또 그렇게 하는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거나 그렇게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곳에 쓸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군별로 특히 더 이곳에 쓸 예산이 없다라고 좀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지 뭐. 광역시 쪽으로 가면 이제 구들이 복지 때문에 이제 고통을 호소하죠. 그것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더 어떻게 복지를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소하는 건 오히려 그 경제 쪽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호소를 하죠. 실제로는 경제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가장 심한 게 우리나라에 2015년 기준으로 그 지방 산업단지가 1,350개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여러 가지 과격한 얘기가 들어있었는데요. 잘 소화시켜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럼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